예전에는 에너지 그거 자주 봤어요. 뉴스에서, TV에서. 보좌진들은 좀 나오세요? 나갔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명쇼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의지를 보이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2위와 8위입니다. 코인 의혹의 김남국 의원. 최근에는 여론 동향 살피고 검찰 조사 대비한다는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잠적 9일 만에 지역구 안산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내용부터 먼저 듣고 올까요? 이번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 돼야 되고 정치 개혁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 회기에 불출석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막말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소환과 징계가 될 수 있도록 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령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사자는 휴가 신고서를 내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맹쇼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세비는 따박따박 받고 있습니다. 연휴 사이에 일부 매체에 포착이 됐더라고요. 비교적 편한 차림에 백팩을 맨 김남국 의원이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에서 좀 사진이 찍혔는데 안산에 일단 있는 걸로 확인이 좀 됐어요. 근데 아까 박대출 의원 얘기처럼 이 정도면 자맹이 거의 뭐 2주 가까이, 보름 가까이 되니까 국회의원 세비 550만 원을 받은 셈이 됐다. 과거에 문호동 무임금 주장해놓고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뭐 그 녹취록을 들었는데 그 김남국 의원인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닌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하는 행동하고 전혀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이 분노하는 시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국민들 앞에서는 가난한 척, 뭔가 성실한 척, 뭐 등등, 그리고 또 이렇게 엄중한 척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하는 행동은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그 국민 느끼는 바로 배신감이거든요. 왜 김남국 사태가 이게 엄중하냐 하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 가지는 불신, 더군다나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이 행동한 부분에 책임도 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국민들 앞에 설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비난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를 또 옹호하는 세력이 있는 것은 더 한심한 따름이고요. 자, 본인도 지적하듯이 지금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좌관 9명이 있죠. 그만큼 이 많은 지원을 한 것,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원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겸직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라도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면 수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 국회의원 활동에 몰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숨어서 기자들이 며칠 동안 하다가 겨우 저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뭐 한 5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지만 저 액수를 문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 정도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국민의 지금 헌법기관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본인은 그걸 자처하지 못하죠? 아니 근데 550만 원 돈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2, 3주 만에 받는 돈이.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이 550만 원을 받았고 물론 뭐 김남국 의원 보좌관들이 다 놀고 있다라고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뭐 법안도 최근에 안산에서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보좌관들까지 돈 들어가는 것 포함하면 세비는 550만 원보다 확실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의원회관 이용하고 그 9명 지금 보좌관, 비서관, 그다음에 이 저 직원들 인턴까지 합해서 9명 유지하는 비용하고 하면 훨씬 많죠. 근데 문제는 그 보좌관, 비서관들이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지금 이 사법적 문제를 지금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서관이 대신 뭐 저 업비트인가 그 가서 이 기록들 가져왔다든지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라고 지금 국민들 세금 주는 거 아닙니다. 안산 단원의리 지역구잖아요. 그 서지현 대변인. 네.
여기 보면 간판에 민주당은 언제 떼요라는 얘기까지 좀 붙어 있고 포스트잇에 실제로 노란색으로 붙여놓긴 했는데 민심이 좋지는 않네요. 네, 민심도 좋지 않고요. 사실 이제 국민적 말씀드렸지만 비난이라든지 좀 배신감도 확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또 현수막으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공세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국회의원의 자세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있을 이제 코인 투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는 그 어떤 비난이라든지 뭐 자맹에 대한 공격보다는 그 재발 방지의 대책에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뭐 저도 이제 증권에서 있었지만 예전에 차명 계좌가 만연할 때는 그때는 증권 직원이 연봉의 50%만 투자를 하고요. 회전율, 거래율도 제한하고 예. 있고 보고서도 매번 냈고 여러 가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코인에 대한 어떤 그 자산에 대한 그 보고보다는 정말 국회의원이라면 향후에 제2의 제3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할 몫인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 말씀하시죠. 예. 이제는 그렇다면 코인을 매매할 때도 예를 들어 뭐 상임위에는 매매를 제한한다든지 거래율도 제한한다든지 그런 이제는 비난보다는 이제 재발 방지, 그 프로세스, 체계를 맞추는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김남국 의원한테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선배님들에 대한 조언을 듣고 뭐 이렇게 좀 피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언론 인터뷰나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코인에 대해서요. 그러면 본인의 매매라든지 10일 정도는 저는 도피했다고 예. 생각하지 않고요. 그걸 이제 매매 내역이나 그걸 종합해서 이제는 국민 앞에 좀 실시간으로 좀 당당하게 나와서 설명하고 해명하고 때로는 잘못한 거 있으면 사죄도 하고 그런 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붙어있는 시민의 목소리 포스트잇에 보니까 김남국 의원 뭐 힘내세요, 뭐 청렴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안 좋은 분위기에도 최근 김남국 의원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선 인물도 있습니다. 여의도를 언제 오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누구도 관계자들을 업계 관계자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래 난 너 믿었다. 거짓말은 안 할 친구거든요. 도덕이라는 기준이 보기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 생각하는데요.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그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이 인물 가운데 특히 민주당 중진 5선의 안민석 의원이 최근에 김남국 의원과 자주 전화 통화를 하는 듯한데 거짓말은 안 할 친구다라는 게 가장 최근 메시지예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사람 보는 안목을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본인도 과거 이제 최순실 사건이 터졌을 때 책을 내면서 도망간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굉장히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은 뭐 사실상의 도피 행각을 지금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망간 것과 진배 없는데 안민석 의원, 최서원 씨 했던 똑같은 얘기를 김남국 의원에게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짓말은 안 할 친구라고 이렇게 옹호를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좀 생경하게 들리고요. 지금 안민석 의원은 이제 5선 그 중진이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경쟁자들이 지금 오산을 뭐 누비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이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가까웠던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옹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는 이 시선이 더 많습니다. 거짓말도 안 할 친구다. 거짓말도 안 할 친구다. 근데 이제 사실 거의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계좌는 공개된 셈이나 일단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쉽게 알 수 있는 소유한 위믹스 80만 개다. 대선 전후에 현금한 건 440만 원뿐이다. 진상조사단 구성 때도 자료 낼 거다. 거래소 시스템상 거래 내역 제공이 안 된다더라. 뭐 이런저런 것만 해도 분명히 거짓 해명 혹은 논란이 될 만한 해명이 충분한데 거짓말 안 할 친구다. 바로 여당에서 반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이제 완벽한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 일부분 본인이 조금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처음 단계 해명하는 단계에서 조금 해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김남국 의원의 어떤 이러한 가상화폐 투자라든지 뭐 상임위를 하면서 그 뭐 공무 중에 투자를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100번, 10,000번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해명이 너무 성급했고 그냥 단기간으로 해서 이제 단시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대응됐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이런 거짓말 논란으로 불거졌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이 저는 아까 뭐 서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저는 아직도 김남국 의원이 무고하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저는 잠시만요. 정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증거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위법이 없었다. 저는 김남국 의원의 말을 일단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실명 거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래 내역 본인이 다 받았다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거래 내역을 모두 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대한민국에 그거 분석할 수 있는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무고함을 자신이 이제는 본인이 돈을 많이 번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이제는 가상화폐 투자 너무 잘한다는 것도 알았으니까 본인이 어떤 이런 부분에서 위법이 없었다는 사실은 거래 내역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수사기관에 어차피 공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지금이라도 빨리 밝혔으면 좋겠어요. 위법이 없었다라고 이제 일단 믿고 있고 설주현 변호사 개인적으로 이제 다만 또 검찰이 최근에 구속영장이 아니죠. 그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계좌 영장도 발부받아서 어느 정도 또 소명이 됐으니까 법원이 발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에 윤리심판원장도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네. 그러면은 합당한 아주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예산을 투입해서 네.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김남국 의원이 내일 국회 윤리위에 직접 출석할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적절합니까? 아니면 뒤늦었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이철환 위원장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뭐 본인 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일반적인 시각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글쎄요. 과연 이제 어떤 영향이 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은 지금 저 이철환 위원장 입장과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 지금 일단 국회 이 윤리특위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근데 윤리특위에서 이 80일 정도, 90일 정도 걸리는 그 절차를 거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드러났고 또 지금 본인의 행태를 보면 지금 거의 사실은 뭐 휴가원을 냈다고 그러지만 거의 한 보름 동안 이 무단으로 지금 국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좀 더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예전에 법사위원장 자리에 잠깐 앉은 것 문제로 그 당시에 그 김기현 대표를 갖다가 반합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표결까지 한 정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근데 왜 김남국 의원은 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러죠? 어느 게 지금 더 형량이 무겁습니까? 아니 법사위원장 자리에 잠깐 앉은 거 하고 본인이 상임 시간에 투자하고 지금 15일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상임위도 참석 안 하는 그거 하고 뭐가 더 위중한 거죠? 자, 그런 문제 봤을 때 위철환 위원장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의식을 저는 민주당도 가져가야 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잘하잖아요. 민주당 최근에 보니까 직회부 좋아하시더만요. 직회부에서 왜 처리 못하는지 왜 이것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